자, 개발법은 우리가 목표를 세 문제로 잡고 딱 세 개 파트만 딱 골랐습니다. 세 개 파트. 첫 번째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첫 번째 지정권자입니다. 여기서는 원칙, 예외 이 말을 물어봐요. 원칙은 누구고 예외는 누구고. 원칙은 시도, 대도시입니다. 시도, 대도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경제가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징이 없어요. 그냥 시도, 대도시에 지정할 수 있다고. 2번은 좀 조심해야 돼요.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를 걸치면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자를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장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2번 예외적으로 예외입니다. 예외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데 평소에 암기했듯이 중국 정부 긴급협의입니다. 중 그러면 중행장 요청입니다. 국가개발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했을 때 긴급 천재지변 긴급히 한다. 협의 시도 대도시 시장 간의 협의가 안 됐을 때 전국 정부 긴급협의요. 중국 정부 긴급협의. 문제는 얘가 문제입니다. 얘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데 시험 문제는 중행장 요청 이러고 나오다가 갑자기 막 문화관광부 장관이 기획정보부 장관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행장 다른 데는 안 바꾸는데 여기만 바뀌어요. 여기만 중행장이 각 부 장관으로 바뀐다. 거기다 신경 써야 되고 3번 보게 되면 공공기관 장, 정부 출연기관 장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1번이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장, 3번 정부 출연기관 장, 4번 지방공사, 5번 소유자 쫙 나오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누군가 시험에 안 물어봐요. 근데 공공기관의 장이 토지특공사, 수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얘는 국가가 만든 공사예요. 국가가 만든 공사인데 시행자 4번은 지방공사, 지자체가 만든 공사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만든 공사, 즉 공공기관의 장은 토지주택공사 그런 데서는 국장한테 제한할 수가 있지만 지방공사는 제한할 수가 없다. 그 부분 좀 조심하고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이면 이 국장에게 제한할 수 있는데 지방공사의 장은 국장한테는 제한할 수가 없다. 그거 주의하고요. 그래서 함정은 1번하고 3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의하고 중국 정부 긴급협의 암기는 기본이고 1번과 3번이 함정이다. 기억하시고 자 밑에 장 그래서 3번 지정요청입니다. 지정요청 방금 전에 중행장은 누구한테 요청한다? 국장한테 요청한다. 그럼 국장이 중행장 요청보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시, 군, 구청장은 누구한테 요청한다? 시, 도지사에게 요청한다. 대도시 시장은 본인이 직접 지정하니까 요청하지 말고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청장은 시, 도지사한테 요청합니다. 4번 구역 지정 제한을 가졌는데 구역 지정 제한 그러면 자 시행자 중에서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특도시군구한테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제한해 그러면 특별자치도 시군구한테 제한하는데 이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제한해요? 특도시군구. 근데 얘들은 면적이 30만 이상 되면 그때부터 누구한테?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도 당연히 특도시군구한테 제한하는데 면적이 30만 이상 되면 그때는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민간이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동의받습니다. 민간이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참고로 도시개발법 동의 기준 나올 때 면적은 무조건 3분의 2, 총수는 무조건 2분의 1. 출제위원이 바보가 아니니까 숫자 함정을 안 써요. 항상 똑같으니까 쓰면 뭘 거 전부 다 똑같은데 도시개발법은 죄다 다르니까 숫자가 함정이지만 도정법은 숫자가 똑같으니까 면적은 무조건 3분의 1, 총수는 무조건 2분의 1. 숫자 함정을 안 쓰니까 뭐가 함정이냐? 앞에 봐야지. 지방공사가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2 이러면 안 된다고. 누가요? 민간이 제한할 때. 그럼 민간이 아닌 자가 누구라고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넷은 민간이 아니고 공공이다. 그거를 좀 주의하고. 4번은 자 제안받았으면 대답은 2달리 합니다. 2달리 하되 1달 연장할 수 있고 5번 제안자와 협의해서 비용의 전부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항상 비용 부담은 어디가나 똑같아요. 협의해서 전부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 걸치면 면적이 많이 걸친 시군구 찾아가서 제한해야 돼요. 자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인데 암기입니다. 이 숫자가 잘 나옵니다. 주거지역, 주거, 상업, 자연력 생산지는 10,000 이상이고 공업은 30,000 이상.
도시적 밖은 원칙 20만, 원칙이 30만, 예외 20만인데 봅시다. 일단은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만 이상인데 생산녹지는 있었죠. 녹지지기 보존녹지도 있고 또 생산녹지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는데 보존녹지는 구역지정이 안 되고 생산녹지 구역지정이 안 되고 자연녹지는 됩니다. 처음 이러고 만들었어요. 자연녹지는 얼마 이상 되면 만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중간에 법을 개정했는데 규제가 너무 강하다. 얘는 어차피 안 돼. 얘도 어차피 안 돼. 이러고 하다가 법 개정해서 이해를 풉니다. 이해를 갖다가 생산 녹지 지역에서는 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1억은 할 수 있다. 1억은. 생산 녹지가 일부 걸쳤다. 걸칠 때 얼마 이상 걸쳐야 된다? 만 이상 걸치고 이 부분 면적은 전체 면적 얼마다? 100분의 30 이하다. 1억 해석해야 돼요. 생산 녹지 자체는 안 되지만 생산 녹지가 일부 걸치는 경우 된다. 그때 얼마 이상? 만 이상 걸친다. 그리고 생산 녹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그런 뜻입니다. 다시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 생산지 만 이상인데 안 쓰졌지만 생산녹지 면적은 100분의 30 이하다. 공업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적 밖으로 나가게 되면 30만 이상. 도시적 밖에서는 30만 이상. 근데 도시적 밖에서 아파트 연립 건설기 포함되고 어쩌고 저쩌고 도시적 밖에서 아파트 연립 그 말 나오면 더 가지 말고 20만 이상. 그냥 도시적 밖에서 그러면 그냥 30만 이상. 도시적 밖에서 아파트 연립이 어쩌고 저쩌고 20만 이상. 그러고 잡아놓고 그 숫자 반드시 암기하시고 두 번째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에서 자연녹지 그냥 녹지 도시적 왜 그러지 왜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 말 쓰냐 보존녹지가 구역지정 못하니까 보존녹지는 구역지정 못하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에서 구역을 지정할 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첫 번째 주, 상, 공, 녹. 녹이 뭐라고요? 보존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자연녹지, 그리고 관리지역이 개, 생, 보, 농림, 자연환경인데 생각해봐요. 추상공은 애초부터 탄생할 때 뭐 하려고? 개발하려고. 얘들은 전부 다 뭡니까? 보존입니다. 보존. 그러면 추상공은 애초부터 목적이 개발 목적이니까 광역 기본계획이 있든가 말든가 광역 기본계획이 있든가 말든가 그냥 면적만 맞으면 구역 지정하고 근데 나머지죠. 녹지, 도시적 왜? 녹지, 관농자에서 이렇게 보존 목적인 지역에서 구역 지정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어차피 너는 구역 못하니까 얘를 빼놓고 나머지 지역에서 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뭐라 해야 돼요? 나머지 지역은 일단은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냐 안 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가지고 수립이 됐다. 광역 기본계획이 얘가 뭐 하는 거예요? 방향이죠. 방향. 광역 기본계획이 방향 잡는 거니까 수립이 됐다 그러면 방향 제시가 됐다고 뭐라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여기서만 지정하라고. 광역 기본계획 수립이 됐으면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 데서만 지정하고 광역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으면 어디가 개발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나마 개발 가능성이 높은데 또 누구요? 두 개가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요. 이게 지금 대상 지역과 규모가 나오면 세 가지를 잡아야 돼. 첫 번째 면적이 맞아야 되고 두 번째 추상공은 광역기본계획 있든가 말든가 무조건 지정. 추상공을 뺀 나머지 보존녹지는 지정 못하니까 안 적혀놓고 생산녹지, 자연녹지, 도시지역 외에 구역 지정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그 지역에 광역기본계획 수립이 됐냐 안 됐냐 됐다. 광역기본계획에서 개발할 수 있다고 한 데 가서 지정하고 안 돼 있으면 어디가 개발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넘기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해가지고 없네. 있어야 돼. 양가로 3번이 있어야 되는데 양가로 3번 없으면 씁시다. 없으면 써가지고 3번 해가지고 3번 자 3번이 얘가 막가파요. 나는 면적에 관계없이 광역 기본계획 수립에 관계없이 그냥 막 지정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치, 개, 지, 균. 치, 개, 지, 균. 얘들은 면적에 관계없이 광역 기본계획 수립 여부에 관계없이 치, 개, 지, 균, 지정할 수 있어요. 치가 뭡니까 하면 칠학지구, 개가
개발 진흥 지구. 지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균 그러면 균형 발전. 균은 균형 발전인데 자연환경 보전적은 제외한다.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균형 발전, 자연환경 보전적은 제외.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세 개를 문제가 쉽게 나오면 면접만 나오는데 어렵게 나오면 이게 다 섞여서 나오면 좀 복잡해지니까 세 개를 다 잡아야 돼. 첫 번째 면적 암기는 기본이고 두 번째 보존 목적인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지역에 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광역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 데만 지정해요. 광역 기본계획이 미수립됐으면 자연 녹지하고 계획 관리에서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면적에 관계없이 광역 기본계획 수립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정한다. 그러니까 막가파입니까? 뭐라고? 지개지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균형 발전. 야, 여기 칠판이 농림적. 이제 칠판이 농림적이요. 칠판이 농림적이면 농림적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무슨 조건을 갖춰야 돼요? 야, 일단은 면적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30만 이상이 돼야 되고 또 두 번째 조건은 여기는 뭐가 수립이 돼야 돼요? 광역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여기는 지정할 수가 없어요. 농림적이니까. 광역 기본계획이 딱 수립이 됐는데 이쪽은 개발이 가능하다고 됐고 이쪽은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고요.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얼마 이상이면 30만 이상 되면 그러니까 농림지역이 지정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광역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30만 이상이 되는데 이래야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자 농림지역에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사람 살죠. 집 짓고 살아요? 땅 파고 살아요? 집 짓고. 그러면 여기에 집이 좀 있네. 이런 데가 뭐라고 지정돼요? 예, 취락이 형성되니까 여기가 뭡니까? 취락지구. 그러면 여기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면적이 맞든가 말든가 이게 30만이 되든가 말든가 그 다음에 광역기본계획 있든가 말든가 여기는 지정할 수가 있다. 뭐니까 취락지구니까 이런 얘기요. 그 세 개가 연결해서 나오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3번 이제 지정효과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효과 중요합니다.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뭐가 돼요?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됩니다. 잘 나와요.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도시가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는데 단 도시지역 밖에 취락지구에서 지정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정해도 도시지역이 안 됩니다. 이게 개발법에 있는 이 내용이 국계법 가서 잘 나가요. 국계법 가서. 아까 그런 얘기 있죠. 도시지역 결정고시 본다. 하나, 도시지역 연접 항만. 둘, 도시 연접 어항. 셋,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저희첨단산업단지. 네 번째가 택지개발지구. 다섯 번째가 전원개발. 여섯 번째 도시개발구역. 그쪽 가서 나와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는데 단 취락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도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행 허가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대수선만 빼고 완전 똑같아요. 이것은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은 대수선만 빼고 완전 똑같은데 문제가 여기서 갔다 저기서 번갈아서 아주 출제가 잘 돼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시험에 나옵니다 생각하고 잡아줘야 돼. 이런 애들은.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개발행 허가를 받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게 허가 받아 안 받아 이거 따지는 거예요. 건축물의 건축 허가받아요. 가설 건축물 허가받아요. 대수선 허가받아요. 용도 변경 허가받아요. 근데 문제는 대수선이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허가사항이지만 정비구역에서는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 그러면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농림수산물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그럼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데 경작 형질 변경 안 받는 거예요. 토석 채취 허가를 받는데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토석 채취 그러면 안 받아요. 토지 분할은 받는데 안 받는 게 없어요. 물건 적지 한 달에서 물건 적지 허가를 받아요. 근데
전체에게 하기로 한 대지, 남겨두기로 한 대지에다 물건 쌓으면 그건 또 안 받아요. 종목의 벌점의 식재 그러면 받아요.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는 안 받아요. 근데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는 다시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허가를 받냐 안 받냐 이거 구분하는데 너무 단순하다고. 이거 구분해주고 두 번째 자 재보고 재난수업 응급조치는 어디 가든 간에 허가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고 그 다음 아까 뭐라고 했냐 그러면 1시간 전에 우리가 개발행 허가에서 첫 번째 허가 신청 내용에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허가권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된다. 그렇죠? 의견 드려야 된다. 그 내용은 여기서도 똑같고 도정법도 똑같다고. 도시개발구에서 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정비구에서 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허가하는 이 행위가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지장을 주면은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지장을 주면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허가권자가 지장을 줄지 안 줄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정비 사업 시행자 의견 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의견 들어야 한다고. 세 번째, 건물 토토토 쭉 하고 있는데 구역이 지정되면 며칠? 30일 내에 신고하고 계속하고.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으면 국계법 개발행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허가 안 받고 하게 되면 원상회복 명의고 대지평하고 그건 상식적 얘기니까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고. 이 부분이 개발행 허가 이 부분 출제가 잘 되고. 5번 이제 구역의 해제 가능성인데 해제 시기 쫙 떼고 있어야 돼요. 구역 지정고시하고 3년 내에 실시계 인가 신청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입니다. 왜 3년입니까? 그러면 실시계간에 뭐가 들어가 있다? 지구단위 계약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3년이고. 두 번째, 이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예요.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이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이고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고. 세 번째, 자 구역 지정 고시하고 2년 내 개발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2년이 되는 다음 날. 개발계획은 2년이고 실시계획은 3년입니다. 구역 지정 고시하고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2년이 되는 다음 날인데 면적이 330마이면 2년이 아니고 5년이 되는 다음 날. 그 다음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자, 어디가 실시계획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갔으니까 3년이고 근데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이 되는 다음 날. 안 되면은 하다 안 되면 다음 날을 잡아도 문제가 풀려요. 다음 날. 함정은 숫자가 아니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이렇게 해서 구역이 해제되면 용도 지역은 정전으로 환원, 지구 단위는 폐지가 되는데 공사하려 공고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될 때는 환원하지 않고 폐지되지 않는다. 그것까지 쫙 깨야 되고. 두 번째, 개발계획입니다. 도시개발 사업계획,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수립하는데 그건 안 중요하고 다만 중요합니다. 개발계획 공모하는 지역이나 다음 5가지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총 6개의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몇 년이요? 1분 전에 했어요. 1분 전에. 구역 지정 후 몇 년이요? 2년.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 그 연결해야죠.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 개발계획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가로가 딱 따라가요. 얼마? 100분의 30이야. 또 도시지역 외에 빨리 뭐가 따라가야 돼요? 관농자. 도시지역 외에 그러고 나오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이런 게 들어가니까 도시지역 외에 그러면 빨리 바꾸는 거라고 관농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균형발전, 자연환경 면적은 제외. 그리고 주상공 면적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지요. 지문 하나 나오면 눈치로 풉니다. 눈치로. 문제 풀 때는 눈치가 중요해요. 눈치가. 지문 하나 나오면 눈치로 푸는데 한 문제 나오면 눈치가 안 돼요. 암기해야지. 6개는 쫙 깨고 있어야 돼요. 개발계획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분의 30이야. 도시지역의 관농자, 균형발전, 자연환경 빼고 주상공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 암기해야 됩니다. 2번입니다.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 변경할 때
토지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와 청수 2분을 동의받는다. 단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면 그러지 않는다.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를 빼고 환지 방식 개발교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와 청수 2분의 1인데 숫자, 면적은 언제나 3분의 2고 청수는 2분의 1이니까 함정은 숫자가 함정이 아니고 뭐가 함정이요? 와입니다. 와. 그건 과라고 써놨는데 원래는 와예요. 와. 면적 3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 와를 갖다가 면적 3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 또는 이러고 바뀐다고. 와를 갖다 뭐로 바뀐다고? 또는 거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숫자가 아니에요. 와 이게 포인트예요. 다시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를 제외하고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개발교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청수 2분을 동의받는데 자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할까요 말까요? 하나의 토지를 12명이 가지고 있으면 이 12명이 한 명이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동의자수 산정 방법입니다. 첫 번째 동의자수 산정할 때 기억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한다. 두 번째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면 대표 공유자 한 명만 봐요. 한 명인데 이게 집합 건물로서 공동 소유하게 되면 구분 소유자 별로 각각 한 명입니다. 세 번째, 의견 청취량 공납공을 후에 집합 건물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증가되면 어쩐다? 공납공을 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고 증가된 자들은 소유자 수에 포함하지 마라. 공법에서 동의 처리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항상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다? 전에는. 뭐는 따지지 말고 하여튼 하기 전에는 동의 처리되고 처리하면 빼고 그 다음 보게 되면 미음 보게 되면 미음 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줄 거 봐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 변경되기 전 사이에 줄 거 봐요. 토지 소유자 변경되면 언제 변경됐다고요? 그게 읽어봤자 해석이 안 돼요. 읽어봤자 해석이 안 되니까 앞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걸 잡으라.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 전 그 말은 기존 변경 전 소유자가 기준입니다. 기존 소유 기준 언제부터 그거는 읽어봤자 해석이 안 되니까 읽지 말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다 소유자가 변경됐다 그러면 기존 변경 전이 기준이다. 그러고 말하면 된다고. 그리고 비읍 읽어가지고 얼른 이해 못하니까 동의 받을 때는 간단히 순서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지 관리청 순서만 따지면 돼요. 자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했어요. 공유토지 1명, 집합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1명. 공납공유 후 구분 소유권 분할해서 소유자 수 증가됐다. 공납공유 전 소유자 기준. 전에는 동의 처리 가능한다.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 소유자가 기준이다. 동의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지관리청 동의받는다. 자 2번 개발계획 변경인데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답으로 잘 나와요. 누가 요청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서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 내용에는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습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문제가 개발계획 내용에는 인구수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따지 교통처리계획, 이따지 환경보전계획, 이따지 지구단위계획 그것만 없다. 지구단위 없다. 그리고 개발계획의 순대사기 너무 줄였는데 순대사기는 이게 암기 방법이 다를 텐데 순대사기는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다. 주간반은 어떻게 암기했는지 모르겠네. 암기했습니까? 주간반 대표 손들어. 주간반 대표 여기 있네. 주간반 대표 이거 어떻게 암기했어요? 그럼 이해해 버렸어요? 주간반 계속 이해하고 야간반은 방법 암기로 가지. 순, 대, 사기. 순이 뭡니까? 순환개발. 대가 뭐예요? 임대주택 건설의 대. 사는 뭐예요? 수용사용의 사. 기가 뭐예요? 기가 포인트요. 기반인 설치인데 이 기반인 설치는 몇 군데 있다고. 순환개발은 하나밖에 없어요. 임대주택 건설도 하나밖에 없어요. 수용사용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기반인 설치는 몇 군데 나오는데 이 기가 무슨 기냐? 구역 밖에 기반인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구역 밖에 기반인 설치 비용 부담계 해가지고 순대사기 암기해놓고 뭔 말인지 모르면 피곤한 거예요. 스트레스니까 순대사기
순환개발. 대, 임대주택 건설. 사, 수용사용의 사. 기,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순대, 사, 기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4개 암기하시고 주간반은 이해하시고. 자, 3번. 자, 개발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돼요. 생각해요. 개발 계획은 기껏해봤자 도시관리계획 4번이요. 도시관리계획 4번. 거기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이요. 개발계획은 뭐의 일부다? 관리계획의 일부니까 상위계획인 광역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상 상호주화 그러면 복합도시인데 330만 이상 되는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복합, 주거, 생산, 교육 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특정 기능으로 가면 안 되고 면적이 크니까 복합 기능, 여러 가지 기능, 복합 기능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 문제 보면은 330만 이상 되는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특정 기능 위주로 배치되게 해야 된다. 이러고 나오니까 특정 기능이 아니고 330만 이상이면 복합 기능이다. 여러 가지 기능이다. 그리고 5번은 모르면 간첩이고. 넘어갔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구역 지정할 수 있다. 대도시 시장에 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번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규모는 3만 이상이 된다. 보너스 아닙니까? 보너스. 자연녹지 얼마라고요? 이거 보너스가 아니네.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지 얼마라고? 10,000 이상, 10,000 이상. 이 정도는 보너스로 봐야지. 틀렸네요. 이거 지금 작년 문제예요, 이거. 3번.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문제가 이러고 나오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개발계획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에. 도시지역을 뭐라 썼어요? 계획관리. 이러고 바꾼다고. 4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이면 토지 소유자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국가고 지자체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죠. 5번 군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할 경우 주민 전문가 의견 들어야 한다. 의견 듣습니까?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의견 청취 절차를 아까 설명 의견 청취 절차 하나 보십니다. 의견 청취. 이게 구역 지정할 때 의견 청취는 공람 또는 공청이에요. 잘 들어봐요. 이 구역 지정할 때 의견 청취는 공람 또는 공청인데 공람이 공고 열람 아닙니까? 공고를 어디다 하냐 이걸 물어보니까 공고는 어디다요? 일간신문하고 일간신문하고 홈페이지인데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공고하고 홈페이지 그 부분만 잘 잡으면 돼요. 구역 지정하기에서 주민의 의견 들을 때는 공고 열람, 공람 하는데 공고는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인데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공고하고 홈페이지다. 10만 미만이면 공고하고 홈페이지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뭐 7만, 14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신문하고 홈페이지인데 10만 미만이면 공고하고 홈페이지다. 그리고 100만 이상이면 공람 후 공청에 해야 한다. 자, 문제 2번입니다.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문제 부자할 때 이러고 딱 넘어가면 누구가 그래서 1번 답은 몇 번이요? 이러고 물어보면 안 돼요. 1번 답은 몇 번이요? 2번이요. 2번. 자, 문제 2번입니다. 개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연녹지 지역에 구역 지정할 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있지요. 두 번째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 변경할 수 없고 중행장, 시군구, 시행자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들렸죠?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고 3번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면 지정권자는 소유자 동의받지 않고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면 동의 없이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4번 문화재 보호계획을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에는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문제 프로그램 7, 8월 달에 좀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변경 뭡니까? 새로운 행위. 변경, 새로운 행위. 처음부터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지 방식. 자, 시행자 국가 지자체 빼고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가지고 개발계획 수립해가지고 변경하려면 또 그만큼 동의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이면 동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경미냐?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눈치로 배운다고, 눈치로. 그냥 변경 그러면 경미가 안 되는데 경미가 되려면 앞에다 조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조건도 한다고. 이러이러한 변경, 이러이러한 변경 경미인데 주로 그러한 변경이 경미가 되려면 우리 아직 안 배웠죠? 숫자가 나오면 뒤에 뭐가 붙어야 되고 미만이나 이하가 붙어야 되고 기간이 나오면 단축이 돼야 돼, 연장이 돼야 돼요. 단축이 돼야 되고 면적이나 범위가 나오면 축소가 나와야 돼요. 자꾸 커지는 거는 경미가 아니고 작아져야 경미, 작아져야. 그러니까 눈치로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4번 질문은 눈치로 푸는 거고 5번 보건, 의료시설, 복지시설 설치 계획도 개발 계획 포함된다. 뭐 빼고 다 있다. 지구 단위 빼고 다 있다. 당연히 너는 있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됐고요. 자, 조합입니다. 도시개발 조합. 첫 번째, 토지 소유자 7인 이상, 지정권자 인가. 첫 번째가 토지 소유자, 두 번째가 7인 이상, 지정권자 인가입니다. 변경할 때도 변경 인가 받습니다. 변경 인가. 단, 얘는 잘 나오니까 암기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가. 공고 방법 변경은 신고한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 그러니까 도시개발 조합을 만들고 싶으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인가받고 인가받은 사람 변경할 때는 어쩐다? 변경 인가받는다. 단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그냥 변경이 아니고 앞에도 뭐라고?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 이런 게 조건. 이런 말이 나오면 변경 인가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걔는 변경 신고. 공고 방법 변경은 변경 신고. 그러면서 인가 신청할 때 동의서가 필요한데 동의는 똑같아요. 면적 3분의 정수 2분의 1. 포인트는 와냐 또는 이냐. 와다 와. 그러면서 동의자 수 산정만 뭐 1번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 기준하고 똑같답니다. 무슨 얘기냐? 국공유지 포함한다. 공유토지 1명. 집합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1명. 공단공유 후 집합건물 분할해서 소유자가 늘어났다. 공단공유 전 소유자를 기준하고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 소유자를 기준하고 거기까지는 똑같이 쓴다는 얘기고 2번 조합설 민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리하면 동의자 수에서 빼라. 세 번째 조합설 민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했으면 똑같이 동의한 걸로 봅니다. 그자도 조합설 민가 신청전은 동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조합의 법적 성격은 뭡니까? 공법상 비영리 사단 법인이죠. 법인의 성립 시기는 등기한 때. 따라서 2번. 자, 법인은 이 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하고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이 조합의 대표자가 인가받고 30일 내에 등기하는데 며칠 내에 등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가 아니고 인가받으면 성립하냐 등기하면 성립하냐 등기해야 성립한다. 이게 중요하고 법인은 법인인데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이기 때문에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영리법이면 상법인데 비영리법이니까 민법이에요.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합의 구성인데 조합에는 첫 번째 조합원이 있는데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동의하든가 말든가 그자가 개인이든 국가든 그자가 거기서 살든 안 살든 걔가 정신이 있든 없든 좌우지간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뭐예요? 조합원이에요. 조합원. 두 번째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똑같은 의결권 면적에 관계없이 똑같은 의결권 갖고 3번 공유토지는 대표경영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어요. 집합건물이면 구분 소유자 별로 의결권이 있어요. 공단공을 후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합은 이해 아니요. 공단공을 후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을 갖다 분할 취득했다. 조합은 이다 아니다? 조합은 이다. 땅 가지고 있으면 예외 없이 무조건 조합원이 된다고. 조합원은 되는데 뭐가 없다? 의결권이 없다.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이다. 자, 2번 이제 조합의 임원인데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 의결권 얻는 조합원, 총회 선임, 함정이 벌써 3개 돼. 3개. 조합의 임원에는 누가 있다?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장, 이사, 감사 딱 알고 협력하면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면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100명이든가 말든가 조합원이 100명이든 10명이든 좌우지간 조합장, 이사, 감사는 상설 필수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두 번째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어야 된다. 말을 싹 돌려요. 감사는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자이어야 된다. OX요? O. 그 말이요. 세 번째. 이사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이 되니까 말 바꾼다니까 감사는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자이어야 된다. O냐고 X냐고 O 그래야지. 안 배웠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면 해석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그리고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 대위원회가 대행을 못합니다. 자, 임원의 결격사유입니까? 조합원의 결격사유입니까? 임원의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뭐가 있어요? 볼 가치도 없어요.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이런 것은 중개사법 물어봐도 공법 안 물어본다고. 대충 써놓고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금치산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물어보면 이것만 나온다고. 조합원의 결격사유가 뭐라고?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이 될 수 없다를 자꾸 임원을 조합원 바꾼다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아니라니까.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없어요.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고 그 다음 하나 말이 빠졌네. 저 밑에 5번인데 5번. 자, 먼저 임원의 직무본. 임원의 직무. 결격에서 받고 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위원회 이사의 의장이 되고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그러면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그러면 업무를 나누어서 본다는 얘기고 감사는 조합의 사무, 재산상태,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3번, 4번 묶어서 뭡니까? 비리방지죠. 비리방지.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윤리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이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얘도 더블 잘 나오고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임원 직원 또 다른 동네 또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5번 임원이 결격서에 해당하면 다음 날 이게 그날 다음 날 그날 다음 날 물어보니까 다음 날 자격 상실입니다. 다음 날 잘린다. 대위원회입니다. 대위원회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위원을 둘 수 있다. 네 글자로 줄이면 개인 점수. 풀어서 말하면 개발법은 임의적이고 도정법은 필수예요. 비슷한데 개발법은 100명 이상 둘 수 있다. 도정법은 100명 이상 두어야 한다. 헷갈리니까 개인 점수 해가지고 개발법은 임의적이고 도정법은 필수다. 개발법은 임의적이고 도정법은 필수다. 개발법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 도정법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그 구분해야 되고 자, 두 번째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고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안 됩니다. 원래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입니다. 이사는 의장이고 나머지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되면 안 되는 거고 4번 암기해야 돼요. 대의원회는 다음 상을 제외한 총회 권한을 대행한다. 대의원회를 왜 만들어요? 총회 권한 대행하려고 만드는데 권한 대행할 수 없는 게 5가지 있어요. 이해했어요? 암기했어요? 주간대표 이해?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이해하고 안 된 분들은 암기하고 야간은 뭐라 했어요? 깨임환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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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가 뭡니까? 개발계획 수립변경 임 그러면 임원 선출 환지계 환에서 환지 예정지가 나오면 안 돼요. 환지객 작성. 전 그러면 정관 변경 해 합병 회사입니다. 암기 딱 하고 시험장 갔더니 개임환정에 시험장 갔더니 자 문제가 뭐라 났냐? 이사 선임 그러니까 몰라요. 첫 문제가 이사 선임 그러니까 모르더라고. 이사가 뭔데 임원인데 그 임원 선임 그 말 갖다가 이사 선임 그러니까 못 찾더라니까. 암기해봤자 뭐 할까요 그러면은. 바뀐다는 생각을 빨리빨리 하라고. 바뀐다는 생각을. 개임환정에 암기 딱 하고 깨가 뭐지?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 변경 임은 뭐지? 임원 선출. 아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 바뀐다. 그 다음에 환은 환지계 작성이고 정이 정관 변경이고 해산이 합병 해산이다. 그리고 암기 딱 해놔야죠. 자 문제 1번입니다. 조합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조합원은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및 저당권자를 한다. 누구 빠지라고? 저당권 빠지라고. 누구만? 토지 소유자. 2번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안 돼요. 의결권이 있어야 돼요. 3번 조합원은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성거 받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 자격 상실. 이게 지금 작년 문제예요. 조합원의 결격 사유는 없다니까 아까 했잖아요. 조합원이 살든 말든 그자가 개인이든 국가든
동의하든 말든 정신이 있든 없든 걔는 뭐라고? 조합원이라고. 정신 없는 애가 누구예요? 네, 금치산자. 이런 애들도 뭐가 된다고? 조합원은 된다고. 4번.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조합원은 구역 내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리한 의결권 안 되죠. 면적에 관계없은 똑같은 의결권. 5번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한 경우 조합은 특도 시군구역에 징수 위탁할 수 있다. 조합에서 하도 문제를 많이 써먹어서 낼 게 없어요. 낼 게 탈로 나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비용 부담 이것도 물어보더라고. 조합이 공사할 때 들어가는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조합원이. 제날제 안 내면 어찌해야 돼요? 제재를 가야죠. 연체료. 그나마도 안 내면 어찌해야 돼요? 강제징수 해야 되는데 강제징수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행정청,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 조합이 직접 못하니까 누구한테? 지자체장한테. 특도시군구한테 징수 위탁하면 특도시군구가 징수해주죠?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프로요? 4%. 거기까지 잡으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지입니다. 환지 방식. 첫 번째 환지계. 전부가 되든 일부가 되든 환지 방식을 하면 환지 계획은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환지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좀 이해해야 돼. 첫 번째 설계도 만들고 환지 설계. 두 번째 얘는 땅 준다. 몇 평 준다? 필지별 환지 명세. 얘 땅 안 주고 돈 준다. 어떤 필지가 어떤 권리가 청산의 대상이 되느냐. 필지별 권리별 청산자 토지 명세. 시행자 몫은 얼마고? 채비지 보리지 명세. 얘는 땅 주지 말고 아파트 주자. 뭐가 나야 돼요? 입체 환지에 관한 사항. 환지계획 작성할 때는 원칙은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터수리. 위지면, 터수리, 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정한다. 원칙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와 새로 받을 토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한다. 원칙은 그게 적응관지입니다. 예외적으로 부지정이 있는데 첫 번째 토지소유의 신청 동의한 부지정은 이 토지소유자의 신청 즉 시행자는 토지소유가 신청 또는 동의하면 전부 일부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단 그때 토지상에 임차권자 있으면 그 동의 받아라. 포인트는 임차권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 받아야 한다. 두 번째 과소토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부지정할 수 있다. 2번 면적 조정이죠. 토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으면 늘릴 수도 있고 크면은 줄일 수도 있다. 증관지 할 수 있고 가만지 할 수 있습니다. 3번 입치한지인데 입치한지는 간단하게 땅 대신에 아파트 주는 간단하게 상가 주는 거. 즉 아파트 준다 그 말은 건축물의 일부의 구분 소유권 주고 밑에 있는 대지 공유 지분 준다. 이게 입치한지요. 첫 번째 시행자는 토지건물 소유자 뭐 받아? 신청받아. 동의가 아니고 신청이다. 신청 받아서 건축물 일부와 건물은 대지 공유 지분을 주는데 이 입주한지 신청 대상에서 빼는 애가 하나 있어요. 너는 입주한지 너는 신청하지도 마라. 정전 토지 등 권리가액이 자 입주한지 대상인 구분 건물 중 최소 공급가의 100분의 70 이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내용 알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100분의 70 이하면 100분의 50 이하면 빤한 얘기 아니니까 숫자니까 100분의 70 이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에서 함정이 두 개 나왔어요. 첫 번째 신청받은 신청, 동의가 아닌 신청. 두 번째 100분의 70 이하면 제외할 수 있다. 니은 입치한지 신청 기간은 이제 신청해야 되니까 신청 기간은 한지 신청 기간을 언제부터 한다고?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환지계획 작성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어. 이거는 토종법 관리처분계 분양 신청 기간하고 똑같대요. 분양 신청 기간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관리처분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똑같아요. 이건 자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인데 입체 환지로 주택을 줄 때 1번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 주택 토지를 소유하면 하나 주고 2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의 1주택 1토지를 공유해도 하나 준다. 그 말은 간단하게 원칙은 하나다. 혼자서 100개 가져도 하나 100명이 하나 가져도 하나. 원칙은 하나. 근데 2번 예외적으로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요. 준다가 아니고 수만큼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과밀박 토지 소유자. 둘 근로소득 기술연도. 셋 공공사업 시행자. 누구?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얘들 4명 공공시행자는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3번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 자
아파트 줄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을 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일단은 있다요. 있다. 입주한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택을 줄 수 있는데 조건이 두 가지죠. 첫 번째, 그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국장이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두 번째, 토지 건물 총 권리가액이 입주한지 대상의 공동일 때 가장 작은 규모 공급 예정가 이상이면 그때는 입주한지로 할 수 있다요. 있다. 입주한지 내용이 원래는 없었는데 내용을 잔뜩 만들고 올해 3년째입니다. 이 내용이 많이 신설되고 출제가 안 됐어요. 올해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봐줘야 돼요. 4번 채비지 보류지인데 채비지 보류지.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법의 땅 종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건 뭐고 환지고 안 주고 남겨놓은 건 뭐다? 보류지. 둘 중에 하나요. 환지냐 보류지냐. 남겨놓은 건 무조건 뭔데? 보류지인데 남기는 목적이 두 가지 있다 이런 얘기죠. 시행자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경비 충당 딱 자르고 걔가 뭐요? 채비지. 남기는 목적이 비용 충당 목적이니까 너는 채비지고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에 정하는 목적 그게 공공시설 용지요. 두 가지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안 주고 빼놓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즉 토지 소유자한테 주지 않고 남긴다. 그게 보류지입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거 무조건 보류지인데 성질이 보류지 안에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비용 충당 목적이고 하나는 공공시설 용지고 이렇게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길 뭐라 나오는 채비지라고 한다. 그래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경비 충당,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에 정한 목적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고 보류지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보류 중 일부를 채비지 정해서 도시개발에 필요한 경비 충당할 수 있습니다. 2번 조성토지 가격평가입니다. 환지 방식 조성토지 가격평가할 때는 토지평가부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미리 공인평가에 평가하게 해야 된다. 첫 번째 함정은 심의가 먼저냐 평가가 먼저냐 순서 바뀌는 거예요. 심의가 먼저요 평가가 먼저요? 생각하지 말고 심의가 나중이에요. 무조건 심의가 나죠.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 토지평가부의 심의를 갖다가 말 바꿉니다. 자문 이런 식으로. 심의를 거쳐서 평가를 했지 자문 거치란 말은 안 했어요. 심의다. 세 번째요. 환지 방식 조성토지 가격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미리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OX요? X예요. X. 미리 공인평가기관이 먼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결정해라 이런 얘기. 3번 환지객인가. 우리가 개발법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정권자. 언제요? 다음날. 개발법은 이 지정권자고 다음날을 알면 두면 맞죠? 누구? 지정권자. 언제요? 다음날인데 그 지정권자가 아닌 애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고. 환지계 인가권자 누구요? 특도시행구.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전부 일부 환지 방식이면 모든 시행자는 환지계를 반드시 만드는데 인가권자가 특도시군구니까 누구는 인가 안 받아요? 행정청은 안 받아요.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특도시군구 인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지정인데 예정지는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지 반드시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정지 지정할 때 그 토지상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같이 정해줘야 돼요. 소유자만 딸락하지 말고 임차권자도 같이 정해줘야 되고 예정지 지정하면 첫 번째 사용수익권을 이전하되 처분권은 전속합니다.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 지정 효력발 시부터 환지 처분 권고가 있는 날까지 예정지에 대해서 정전과 똑같은 권리 행사 가능하다. 그 대신 정전토지 쓸 수가 없다. 즉 사용수익은 예정지에 대해서 처분은 정전토지. 예정지 지정 효력이 딱 발생하면 사용수익은 어디 가서 한다? 예정지 가서. 팔 때는 어디 판다? 정전토지 판다. 따라서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용수익 개시는 원칙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인데 예외 신경 쓰여. 예정지 사용수익에 지장이 되는 물건이 있으면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수인 의무 넘어가야 돼요. 네 번째 사용수익 정지인데 환지 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는 얼마 이상 기간 두고 30일 숫자 잡아요. 30일 이상 기간 두고 사용수익 정지시킬 수가 있고 그런 토지는 미리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5번 중요해요.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용수익은 기본이고 처분할 수 있다. 6번 영유권자 권리조정 그러면 예정지하고 정전토지하고 면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종 여기서 뭐 지료 증감 청구, 권리포기 계약 이 내용이 쫙 나오는데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세 가지만 딱 잡으라고요. 장래에 대해서 지료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시행자에게 원래 소유자한테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없을 대비해서 이 여유권자 보호 차원에서 두 번째 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며칠 내면 한다? 60일. 그 세 개만 잡으면 돼요. 장래에 대해서 지료 증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 그러고 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 그러고 예정지 중 효력 발생부터 60일 내에만 한다. 그 세 가지만 잡으면 문제를 풉니다. 환지 처분인데 환지 처분은 반드시 환지 계획에 의해서만 합니다. 이 얘기고 환지 계획과 다른 환지 처분은 무효가 되고 환지 처분 절차에서 밑에가 동그라미 1, 2, 3, 4, 5가 있는데 4번이 나오면 답되고 나머지는 답이 아니고 지문 5개 채우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시행자는 공사 끝내면 지체 없이 공사 끝났다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서류 열람시킨다. 2번 공람기간 내 일반인들은 즉 이해관계는 시행자한테 의견 제출할 수 있고 시행자는 의견 받았으면 필요한 조치한다. 3번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했으면 이제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 신청하든가 지정권자면 공사를 끝내야 한다. 4번 시행자는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에 환지 처분해야 된다. 얘는 암기하고 준공검사 받고 60일인데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자기가 자기한테 준공검사 받을 수 없으니까 지정권자는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5번 환지 처분하고 할 때 환지계 정한상을 토지소유자한테 알리고 공고합니다. 그 공고가 이제 환지 처분 공고가 되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4번이요. 준공검사 받고 60일 지정권자면 공사를 공고하고 60일 3번 환지 처분 효과 그럼 마음 편하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세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자 권리 원칙적인 효과해 가지고 권리가 정전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로 갑니다. 언제요? 다음 날 환지를 정전토지 보니까 정전토지 있던 권리는 그대로 다음 날 환지로 이전합니다. 그게 원칙이요. 그러면서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있던 권리는 전부 다 소멸해야 되는데 소멸이 빨라야 돼요. 소멸이 빨라야 되니까 이전이 공고 다음 날이라고 법에 정해졌으니까 소멸은 다음 날이 되기 전에 먼저 없애야 돼요. 그래서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고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고 예외적 효과 안 중요합니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도 정전토지에 전속하는 것 영향 미치지 않고 그대로 있고 두 번째 지역권도 정전토지 그대로 있는데 행사의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한다. 언제?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 3번 또 얘는 중요. 자 입체한지 받았으면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 취득하는데 언제요? 다음 날. 정전토지든 저당권도 정전토지 있을 거예요?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야 돼. 언제? 다음 날. 다음 날만 잡으면 되고 4번 더 중요. 채비지가 뭐라고요? 시행자 목. 채비지는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아까 보리를 뭐라고? 공공시설 용지 해가지고 공원일지 얘가 주차장일지 도로일지 뭘 보면 알아요? 환지계 보면 알아요. 환지계에서 도로라고 했으면 도로관리청한테 소유권 가야 되고 공원이면 공원관리청한테 가야 되고 그러니까 보류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가져가고 채비지 소유권은 시행자가 가져가고 언제? 다음 날. 그 다음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매입이 뭐예요? 매매 계약 법률행위 얘만큼은 등기한 때 취득입니다. 등기한 때 취득한다. 이전 등기 마친 때 취득합니다. 얘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돼요. 환지 등기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시행자가 등기소에 알려줘. 촉탁 일괄 신청하는데 문제 핵심은 며칠? 14일이에요. 지체 없이요. 개발법이 14일이고 도정법은 지체 없이고 날짜만 잡고 두 번째 환지 처분 공고하고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 안 됩니다. 다른 등기 안 되는데 단 신청인이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발생한 것임을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증명하면 그것은 됩니다. 기억해봐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부터 환지 등기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 안 되는데 단 신청자가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발생했다고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증명하면 됩니다. 딱 2시간 뒤에 질문할 테니까 도정법에 똑같이 나온다고
이전 고실로부터 이전 등기가 있을 때까지 중간에 다른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 등기 신청이니 이전 고실 전에 그러고 말하면 어찌하죠? 그런 거 없다. 무슨 말 이해돼요? 환지 등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환지 처분 공고하고 환지 등기일까지 중간에 등기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데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도정법 가게 되면 이전 고실부터 이전 등기 있을 때까지 중간에 다른 등기 한다 안 한다? 예외가 있다 없다? 거기는 예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2시간 뒤에 딱 질문할 테니까 기억 한번 해보라고. 질문 딱 하면 단 등기 신청인이 이전 고실 전에 등기 요인이 발생했음을 확정일자 있는 서류를 증명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 말 하면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러고 말 좀 해보라고. 2시간 뒤에. 자, 한번 해봅시다. 4번. 청산가 권리조정인데 시행자가 청산금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행자가 청산금을 줄 때는 뭡니까? 가만히 했겠죠. 그 돈의 성질은 뭐고? 손실보상. 시행자가 청산금 받을 때는 땅을 너무 많이 줬죠. 뭐라고? 부당이익 반환. 그 생각하고 시작해야 돼요. 자, 청산금 결정은 금액 계산 언제 하는가? 원칙 환지 처분할 때 계산하는데 예외. 환지 대세에서 제외한 토지는 청산금을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때는 줄 때 계산할 수 있고. 청산금 확정은 언제 확정돼? 그러면 다음 날 소유권 이전되니까 다음 날 확정되고.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고. 강제징수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고. 행정처분은 직접 하고 비행정처분은 징수 있다. 특도 시군구 징수 있다 하면 수수료 4% 주고 공탁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고. 소멸시효는 몇 년이요? 그러면 5년인데 언제부터 5년이요? 언제부터 그러면 다음 날부터 5년이다. 1번입니다. 도시개발 환지 방식 사업 시행 옳은 거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니답니다. 1번 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하면 특도, 시도 인가받는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특도 그다음 뭐가 나야 돼요? 시, 군, 구 인가받는다. 2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 금전으로 청산한 내용으로 환지에 변경할 때 변경이 인가받아야 된다. O의 X요? 솔직히 모르잖아요. 어찌해야 돼요? 패스 통과. 3번 토지 소유자와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가나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또 통과네. 4번 시간이 걸리면 빨리 넘어가야 돼. 우리는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무조건 답만 찾으면 돼요. 4번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정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은 정전 토지에 대해서 물론 예정지에 대해서 소멸한다. 얘는 X죠.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정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은 정전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예정지 정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소멸하겠지만 예정지에서는 취득을 해야죠. 틀렸고. 5번 환지 계약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정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뜻을 소멸한다. 이게 작년 문제인데 살짝 함정 썼죠.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있던 권리는 어쩐다고요? 소멸. 언제 소멸이요? 때는 언제? 공고일이 끝나는 때.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고 때는 때인데 공고일이 끝나는 때. 5번 틀렸죠? 4번 틀렸죠? 3번은요.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는데 자 소유자는 땅 주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 토지의 임차권자인데 임차권자가 동의 안 한답니다. 임차권자 땅 달랍니다. 그러면 환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없다? 이 환지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그러면 5가 되어야 돼요? 5지 5. 소유자는 주지 마라 그러는데 어쩐다고 임차권자가 주라고 하면 어쩐다고 땅 줘야 된다고 이것은. 소유자가 주지 마라 그러면 임차권자도 같이 주지 마라. 그래야만 제외가 되는데 소유자는 주지 마세요. 임차권자는 주세요. 그러면 어쩐다고? 줘야 된다고. 제외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3번은 옳은 표현되고 2번 어차피 읽어봤자 모르고 1번은 내용이 엉터리고 2번입니다. 예정지 지정이다. 틀린 것은 1번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 토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예정지는 끝맺음이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이요.
2번 정전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 해당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 목적인 토지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 이거는 소유자만 딸라 옮기지 말고 임차권자도 같이 옮겨줘라 이런 얘기고. 3번 사업비용 충당해서 예정지를 채비용도 지정할 수 있다고. 4번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권고된 날까지 정전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이게 예정지가 지정되면 예정지 가서 써야지 정전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5번 환지 예정지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토지 사용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죠. 틀린 것은 4번이요. 여기까지가 개발법이고, 자 이제 식사하고 지금 15분이니까 3시 15분부터 해가지고 도정법부터 하겠습니다.